국민의힘 제186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일정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때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시고 저희 국민의힘도 오로지 민생을 생각하면서 협력하고 정치를 복원할 생각이 확고합니다.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님 측에서 저희에게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로 저희가 약속했던 저와의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의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로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저희는 필요한 곳에 그리고 꼭 필요한 지점을 찾아서 정치에 힘을 집중하고 그래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로요. 몇 가지 저희가 제언을 이제 좀 세부적이지만 그때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일과 가정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없어서는 지금의 인구 절벽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연령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목소리인 것이죠. 저희는 육아휴직 대상 연령 그리고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김미애 의원님, 김선교 의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민생 법안 그리고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송원석 기재위원장 그리고 당 정책위 주최로 금투세 폐지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저도 거기 참석할 예정인데요.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정말 미룰 수 없습니다. 결론을 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일요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님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요. 회담이 좀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좀 실효적인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간에 서로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들의 그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오늘 토론회에서 저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단순하게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서로 정쟁의 대상을 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히 결론을 내자는 말씀을 민주당께 드립니다. 지난 20일 날 밝은 대낮에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또 흉악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 방위 확대,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공공장소의 흉기 소지 금지, 사법 입원제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제도만 제대로 시행돼도 이런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기 위한 대다수의 법들이 아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국민 불안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여야가 힘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 즈음과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의 수산업 어민들과 그리고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이 괴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반추해보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죠.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어제 했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놓고 괴담을 유포하고 그걸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그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노리는 것이겠죠.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에 정말 큰 해를 끼치는 겁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